안녕하세요. 김변스 행정법입니다. 이번 제91강에서는 취소 소송의 심리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행정법을 조금 더 효과적으로 공부하고 행정법 시험에서 고득점을 하고 싶으신 분들은 제가 쓴 교재인 행정법의 기본과 학습용 어플인 김변스 행정법을 활용해 보시길 바랍니다. 행정법의 기본 제2권은 크몽에서 전자책 형태로 구매할 수 있고 학습용 어플은 구글 플레이 스토어나 애플의 앱 스토어에서 다운로드 받을 수 있습니다. 교재나 어플에 대한 보다 상세한 사항은 더보기의 링크를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먼저 의의를 살펴보겠습니다. 소송의 심리라는 건 법원이 구체적 사건에 대해서 판결을 하기 위해서 소송 자료를 수집하고 판단을 내리는 절차를 말합니다. 쉽게 말해 법원이 법적인 판단을 내리기 위해서 각종 서면을 제출받아서 확인하고 증인신문 등을 통해서 증거를 수집하는 등의 재판의 전체적인 과정이 심리인 겁니다. 심리의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심리에는 요건심리와 본안심리가 있는데 요건심리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소가 적법하기 위해서 갖춰야 할 요건, 즉 소송 요건이 제대로 갖춰져 있는지를 살펴보는 과정이 바로 요건 심리입니다. 요건 심리는 법원이 알아서 조사를 해야 되는 직권 조사 사항이기 때문에 양 당사자가 주장을 하지 않더라도 법원이 직권으로 조사를 할 수 있습니다. 취소 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 존재하는지의 여부는 당사자들이 다투지 않더라도 법원이 알아서 조사를 해야 되는 사항입니다. 예를 들어서 원고와 피고가 모두 A라는 게 처분이라는 전제하에 각자 주장을 하더라도 사실 A 행정작용이 처분이 아닌 경우, 그럴 경우에 법원은 A 행정작용이 처분이 아니다 라고 판단을 할 수 있는 겁니다. 판례 1번입니다. 행정소송에서 쟁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의 존부는 소송 요건으로서 직권조사사항이고 자백의 대상이 될 수 없는 것이므로 설사 그 존재를 당사자들이 다투지 아니한다 하더라도 존부에 관하여 의심이 있는 경우에는 직권으로 밝혀봐야 되는 겁니다. 사실심 변론 종결 시까지 당사자가 직권조사 사항에 대해 주장하지 않다가 상고심에서 비로소 주장을 하는 경우에도 그 직권조사 사항은 상고심의 심판 범위에 해당하기 때문에 법원은 이에 대해서 판단을 해야 됩니다. 한편 소송 요건은 원칙적으로 소송을 제기하는 제소시까지 갖춰야 하지만 소제기 당시에는 소송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고 하더라도 사실심 변론 종결 시까지 소송 요건을 갖추면 하자는 치유가 된다는 것이 일반적인 견해입니다. 판례 2번을 보겠습니다. 사실심에서 변론 종결 시까지 당사자가 주장하지도 않던 직권조사 사항에 해당하는 사항을 상고심에서 비로소 주장하는 경우 그 직권조사 사항에 해당하는 사항은 상고심의 심판 범위에 해당됩니다. 소송 요건을 결여한 경우에 그 소는 부적법하기 때문에 법원은 각하 판결을 합니다. 다음으로는 본안 심리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원고의 청구를 인용할 것인지 아니면 기각할 것인지를 판단하기 위해서 사건의 본안을 심리하는 과정을 본안 심리라고 부릅니다. 본안 심리에서는 처분이 위법한지 적법한지, 즉 위법성 여부가 주된 쟁점입니다. 처분청의 권한 유무는 처분의 위법성과 연관된 것이므로 소송 요건이 아니어서 법원의 직권조사 사항이 아니고 당사자의 주장이나 입증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원고의 주장이 이유가 있으면 다른 말로는 법률적으로 타당하면 법원은 인용 판결을 하고 원고의 주장이 이유가 없으면 법원은 기각 판결을 합니다. 판례 3번을 보시겠습니다. 어떠한 처분에 법령상 근거가 있는지
행정절차법에서 정한 처분 절차를 준수하였는지의 여부는 본안에서 당의 처분이 적법한가를 판단하는 단계에서 고려할 요소이지 소송요건 심사 단계에서 고려할 요소는 아닙니다. 판례 4번 행정소송에서 처분청의 처분 권한 유무는 직권조사 사항이 아닙니다. 두 번째 주제는 심리의 범위입니다. 심리의 범위와 관련해서 불고불리의 원칙을 먼저 보겠습니다. 법원은 당사자가 청구한 범위에 대해서만 판단을 할 수 있는데 이걸 불고불리의 원칙이라고 부릅니다. 즉, 법원은 소재기가 없는 사건에 대해서는 심리나 재판을 할 수 없고 소재기가 있는 사건에서도 당사자가 청구한 범위를 넘어서 심리하거나 재판할 수는 없는 겁니다. 판례 5번을 보겠습니다. 사실관계를 먼저 보면 A는 과세관청이 부과한 종합소득세가 위법하다고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판례 5번 행정소송에 있어서도 원고의 청구 범위를 초월하여 그 이상의 청구를 인용할 수는 없습니다. 판시를 이어서 보면 법원은 종합소득세의 부과 처분의 위법 여부만을 심리하여야 하고 양도소득세의 적법성에 대해서는 심리할 수가 없습니다. 원고인 A가 청구하는 게 종합소득세에 관한 것이기 때문에 이걸 넘어서는 양도소득세에 대해서는 판단을 할 수가 없는 겁니다. 다음은 법률 문제와 사실 문제입니다. 법원은 사실 문제와 법률 문제를 함께 판단합니다. 이때 사실 문제라는 건 실제로 일어난 일을 객관적으로 파악하는 걸 말합니다. 그리고 법률 문제는 어떠한 행정작용이 법률적으로 적법한지를 가리는 일입니다. 대법원은 사실관계에 대해서는 판단하지 않고 법률 문제 위주로 판단하기 때문에 법률심이라고 부릅니다. 다음 주제는 재량행위의 심리입니다. 처분이 재량행위인 경우에도 법원은 처분의 위법성에 대해서 심사를 할 수 있지만 처분의 부당성에 대해서는 심사할 수 없습니다. 이에 반해서 행정심판위원회는 처분의 위법성 여부뿐만 아니라 처분의 부당성까지 판단할 수 있기 때문에 행정심판위원회와 법원의 판단 범위는 약간의 차이가 있습니다. 그리고 재량행위에 대해 소송이 제기된 경우에 곧바로 각하 판결을 하는 것이 아니라 본안 심리를 통해서 재량권의 일탈 남용이 있는지를 검토하고 재량의 일탈 남용이 있으면 청구를 인용하고 일탈 남용이 없으면 기각 판결을 하게 됩니다. 다음으로는 심리의 원칙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처분권주의라는 건 소송에 관한 주요한 사항을 당사자가 결정할 수 있다는 원칙을 말합니다. 이걸 다르게 얘기하면 당사자는 분쟁 대상을 뭘로 할 것인지 그리고 소송 절차의 개시와 종료에 대해 결정을 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따라서 원고가 청구하지도 않은 사항에 대해서 법원이 판결을 하면 이건 처분권주의에 위반되는 겁니다. 판례 6번 원고가 청구하지도 아니한 개별 지가 결정 처분에 대하여 법원이 판결을 하면 처분권주의에 위반되는 겁니다. 다음은 변론주의와 직권탐지주의입니다. 변론주의와 직권탐지주의는 소송과 관련된 사실 및 증거의 수집과 제출 책임을 누가 부담하는지에 관한 문제인데 이건 법원이 어느 정도로 적극적으로 개입할 수 있는지의 문제와 연관이 됩니다. 이에 대해서 변론주의와 직권탐지주의의 개념을 보면 먼저 변론주의라는 건 소송과 관련된 사실 및 증거 수집 책임을 소송의 당사자인 원고 또는 피고에게 맡기고 법원은 당사자가 수집하여 제출한 소송 자료와 당사자가 주장한 내용에 대해서만 판단할 수 있다는 입장입니다. 변론주의는 쉽게 말해서 당사자가 주장한 내용에 대해서만 판단하고 법원이 함부로 개입해서는 안 된다는 원칙입니다. 이와 달리 직권탐지주의는 소송과 관련된 사실 및 증거 수집 책임을 당사자가 아니라
법원이 부담하는 것으로 법원은 당사자가 제출하지 않은 소송 자료와 당사자가 주장하지 않은 내용에 대해서도 판단을 할 수 있다는 입장입니다. 직권탐지주의는 변론주의보다는 법원의 개입할 수 있는 범위가 더 늘어납니다. 변론주의와 직권탐지주의를 보다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민사소송을 예로 들어 보겠습니다. A가 B에게 돈을 빌려준 뒤에 B가 돈을 갚지 않자 A가 B에게 빌려간 돈을 돌려달라는 대여금 청구 소송을 제기한 경우를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런데 A가 소송을 늦게 제기해서 이미 소멸시효가 지났습니다. 이때 소멸시효가 지났다는 주장은 변론주의가 적용되는 영역입니다. 따라서 B가 소멸시효가 지나서 돈을 갚을 필요가 없다 라는 사실을 주장을 해야 되는데 이러한 주장을 하지 않는다면 설령 소멸시효가 지났다고 하더라도 법원은 B에게는 패소 판결을 하고 A에게는 승소 판결을 합니다. B가 소멸시효가 지났다는 주장을 하지 않아서 이에 대해서는 판단을 하지 않는 겁니다. 만약 이 사건에서 직권탐지주의가 적용된다면 B가 주장을 하였는지와 무관하게 법원이 알아서 조사를 해서 소멸시효가 지났다는 이유로 A에게 패소 판결을 했을 겁니다. 다시 행정소송으로 들어와 보겠습니다. 우리 행정소송법 제26조를 보겠습니다. 제26조에서는 법원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직권으로 증거조사를 할 수 있고 당사자가 주장하지 아니한 사실에 대하여도 판단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얼핏 보면 행정소송법 제26조는 직권탐지주의를 규정한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다수의 학설은 행정소송법 제26조가 직권탐지주의가 아니라 변론주의에 가까운 것으로 해석하고 있습니다. 이걸 변론주의 보충설이라고 부릅니다. 행정소송에서도 변론주의의 기본 구도는 유지되고 있는 겁니다. 변론주의 보충설에 따를 때 법원은 당사자가 주장하지 않은 사실에 대해서는 심판을 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당사자가 주장한 사실에 대해 당사자의 입증 활동이 불충분해서 법원이 심증을 얻기 어려운 경우에 이런 경우에는 당사자의 신청이 없더라도 직권으로 증거 조사를 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 판례도 학설과 마찬가지로 변론주의 보충설을 따르고 있습니다. 따라서 당사자가 구체적으로 주장을 하지는 않았지만 소송 기록상 자료에 그 사실이 나타나 있다면 심리나 판단을 할 수 있습니다. 법원이 아무런 제한 없이 당사자가 주장하지 않은 사실에 대해서 판단할 수 있는 건 아니고 기록으로 드러나 있는 사항에 대해서만 직권으로 증거조사를 하고 이걸 기초로 해서 판단을 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판례 7번을 보겠습니다. 행정소송에서 기록상 자료가 나타나 있다면 당사자가 주장하지 않았더라도 판단할 수 있고 당사자가 제출한 소송 자료에 의하여 법원이 처분의 적법 여부에 관한 합리적인 의심을 품을 수 있음에도 단지 구체적 사실에 관한 주장을 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직권으로 심리 판단하지 아니함으로써 구체적 타당성이 없는 판결을 하는 것은 행정소송의 특수성에 반하여 허용될 수 없습니다. 판례 8번입니다. 법원이 아무런 제한 없이 당사자가 주장하지 아니한 사실을 판단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기록에 현출되어 있는, 드러나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현출되어 있는 사항에 관하여서만 직권으로 증거조사를 하고 이를 기초로 판단을 할 수 있을 따름입니다. 네 번째 주제는 주장 책임과 입증 책임입니다. 먼저 주장 책임입니다. 주장 책임이란 건 말 그대로 당사자가 어떠한 사실을 주장해야 되는 책임을 말하는데 이걸 법률적으로 좀 더 풀어보겠습니다. 분쟁의 중요한 사실관계를 주장하지 않아서 법원이 그러한 사실이 없는 것처럼 취급하여 당사자가 받는
불이익한 부담, 이걸 주장 책임이라고 부릅니다. 예를 들어서 채권의 소멸시효가 지난 경우에는 돈을 갚을 필요가 없는데 소멸시효가 지났다는 사실을 돈을 빌려간 사람이 주장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돈을 빌려간 사람이 소멸시효가 지났다는 사실을 주장하지 않으면 법원은 이걸 판단하지 않기 때문에 돈을 빌려간 사람은 돈을 갚아야 하는 불이익을 당하게 되는 겁니다. 다음은 입증 책임입니다. 입증 책임이라는 건 뭔가를 증명해야 되는 책임을 말하는데 이걸 법적으로 풀어보면 어떠한 사실관계에 대한 명백한 입증이 없을 때 당사자가 받게 되는 불이익한 부담을 입증 책임이라고 부릅니다. 입증 책임을 누가 가지는지에 대해서는 학설이 다양하게 나뉘어져 있습니다. 첫 번째, 원고 책임설은 행정행위는 적법성이 추정되기 때문에 행정행위의 위법성에 대한 입증 책임은 원고에게 있다라는 견해입니다. 이에 반해서 피고 책임설은 법치행정의 원칙에 따라서 피고 행정청이 처분이 적법하다라는 걸 입증해야 된다라는 견해입니다. 세 번째 견해는 법률 요건 분류설인데 이게 다수설의 견해입니다. 법률 요건 분류설에 따르면 당사자는 각자 자기에게 유리한 사실의 존재에 대해서 입증 책임을 부담한다는 견해입니다. 판례는 다수설과 마찬가지로 법률 요건 분류설을 따르고 있습니다. 즉, 처분의 적법성에 대한 증명 책임은 행정청인 피고가 부담을 하고 행정청이 주장하는 처분의 적법성에 관해서 합리적으로 수긍할 수 있는 정도로 증명이 되면 이에 상반되는 주장, 그러니까 처분이 위법하다라는 주장과 입증은 행정의 상대방인 원고가 주장하고 입증을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판례 9번입니다. 항고소송의 경우에는 특성에 따라 당해 처분의 적법을 주장하는 피고에게 적법 사유에 대한 입증 책임이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피고가 주장하는 당해 처분의 적법성이 합리적으로 수긍할 수 있는 이릉의 입증이 있는 경우에는 이와 상반되는 주장과 입증은 그 상대방인 원고에게 책임이 돌아갑니다. 책임에 관한 구체적인 검토를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처분 근거의 존재입니다. 처분의 근거로 삼은 법령에 요건 사실이 존재한다는 점에 대해서는 행정청인 피고가 입증 책임을 부담합니다. 다음은 무효 사유 그리고 취소 사유의 존부입니다. 재량 처분이 재량권을 일탈 남용했다라는 점에 대해서는 위법성을 주장하는 행정의 상대방인 원고가 입증 책임을 부담합니다. 그리고 같은 논리로 무효 확인 소송에서 처분이 무효 사유에 해당한다라는 점에 대해서도 무효 사유를 구하는 사람인 원고가 입증 책임을 부담하는 겁니다. 판례 10번 행정처분의 당연 무효를 구하는 소송에 있어서 그 무효를 구하는 사람에게 그 행정처분에 존재하는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하다는 것을 주장, 입증할 책임이 있습니다. 세 번째, 절차적 요건입니다. 행정처분을 할 때 절차적 요건을 준수했다라는 점에 대해서는 피고인 행정청이 입증 책임을 부담합니다. 다섯 번째 내용은 위법 판단의 기준 시점입니다. 문제되는 상황을 먼저 보면 행정청이 처분을 한 뒤에 당해 처분의 근거가 된 법령이 개정되거나 폐지되거나 아니면 처분의 요건인 사실관계에 변동이 있는 경우 어느 한 때를 기준으로 삼아서 위법성을 판단해야 되는가에 관한 문제입니다. 견해 대립을 보겠습니다. 학설은 판결 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위법 여부를 가려야 한다는 판결 시설과 처분 당시의 법령 등을 기준으로 위법 여부를 따져야 한다는 처분 시설이 있습니다. 이 중에서 처분 시설이 다수의 견해입니다. 판례는 어떨까요? 판례도 다수설과 마찬가지로 판결 시설을 따르고 있습니다. 즉, 판결을 할 때가 아니라 행정청이 행정처분을 할 때의 법령을 기준으로 위법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탈례 11번입니다. 행정처분을 할 때의 법령과 사실상태를 기준으로 위법 여부를 가리면 되고 처분 이외의 법령의 변경이나 사실상태가 변경되더라도 처분의 위법성 여부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처분 시의 의미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행정처분의 위법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 시점이 판결 시가 아니라 처분 시라고 하는 것이 처분 당시 존재하였던 자료나 행정청에 제출되었던 자료만으로 위법 여부를 판단한다. 그런 의미는 아닙니다. 처분 당시의 사실 상태 등에 관한 증명은 사실심 변론 종결 당시까지 할 수 있고 법원은 행정처분 당시 행정청이 알고 있었던 자료뿐만 아니라 사실심 변론 종결 당시까지 제출된 모든 자료를 종합하여 처분 당시 존재했던 객관적 사실을 확정하고 그 사실에 기초해서 처분의 위법 여부를 판단할 수 있습니다. 관련 기출문제를 풀어보겠습니다. 1번 소송 요건의 구비 여부는 법원에 의한 직권조사 사항으로서 당사자의 주장에 구속되지 않는다. 소송 요건의 구비 여부는 요건 심리에 해당하는 사항으로서 직권조사 사항이기 때문에 당사자의 주장과 무관하게 법원이 살펴봐야 됩니다. 1번은 맞는 지문입니다. 2번 소송 요건의 전부는 사실심 변론 종결시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소송 요건을 갖추었는지 여부에 대한 판단 기준 시점은 사실심 변론 종결시입니다. 2번은 맞는 지문입니다. 3번 어떠한 처분에 법령상 근거가 있는지 행정절차법에서 정한 처분 절차를 준수하였는지는 본안에서 당의 처분이 적법한가를 판단하는 단계에서 고려할 요소이지 소송요건 심사 단계에서 고려할 요소가 아니다. 처분의 위법성 여부는 본안 심리에서 다뤄야 될 부분입니다. 3번은 맞는 지문입니다. 4번 사실심에서 변론 종결 시까지 당사자가 주장하지 않던 직권조사 사항에 해당하는 사항을 상고심에서 비로소 주장하는 경우 그 직권조사 사항에 해당하는 사항은 상고심의 심판 범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직권조사 사항에 대해서는 상고심의 판단 범위에 해당하기 때문에 설령 사실심 변론 종결 시까지 주장하지 않았던 사항이라고 하더라도 상고심의 심판 범위에 해당합니다. 4번은 틀린 지문입니다. 5번 법원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직권으로 증거조사를 할 수 있고 당사자가 주장하지 아니한 사실에 대하여도 판단할 수 있다. 이 내용은 행정소송법 제26조에 나와 있는 내용으로서 법원은 필요한 경우에 직권조사를 할 수 있습니다. 5번은 맞는 지문입니다. 6번 취소소송의 직권심리주의를 규정하고 있는 행정소송법 제26조의 규정을 고려할 때 행정소송에 있어서 법원은 원고의 청구 범위를 초월하여 그 이상의 청구를 인용할 수 있다. 법원은 원고의 청구 범위 내에서만 판단을 할 수 있고 초월하여 인용하는 것은 처분권주의에 위반되어서 허용되지 않습니다. 6번은 틀린 지문입니다. 7번 행정소송에서 기록상 자료가 나타나 있다 하더라도 당사자가 주장하지 않았다면 행정소송의 특수성에 비추어 법원은 이를 판단할 수 없다. 당사자가 비록 명시적으로 주장하지는 않았지만 기록에 나타나 있는 사항에 대해서는 행정법원은 판단할 수 있습니다. 7번은 틀린 지문입니다. 8번 판례는 행정처분의 무효 확인을 구하는 소송에서 행정청이 행정처분에 존재하는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하지 않다는 것을 입증할 책임이 있다고 본다. 행정처분에 무효 사유가 있다는 건 무효를 구하는 사람인 원고가 주장하고 입증해야 됩니다. 8번은 틀린 지문입니다. 9번
취소 소송에서 행정처분의 위법 여부는 판결 선고 당시의 법령과 사실 상태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처분의 위법 여부는 판결 선고 당시의 법령과 사실 상태를 기준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처분 시의 법령과 사실 상태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9번은 틀린 지문입니다. 10번 법원은 행정처분 당시 행정청이 알고 있었던 자료뿐만 아니라 사실심 변론 전결 당시까지 제출된 모든 자료를 종합하여 처분 당시 존재했던 객관적 사실을 확정하고 그 사실에 기초하여 처분의 위법 여부를 판단할 수 있다. 법원은 사실심 변론 종결 시까지 제출된 모든 자료를 종합해서 위법 여부를 판단합니다. 10번은 맞는 지문입니다. 영상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었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